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FOMC 당일에는 증시가 하락하다가 마치 개미를 턴 것처럼 다음날부터는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목요일 장후에는 메타의 급등으로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뒤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수요일 파월 연설 이후 지수가 하락할 때 제가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 빨간 선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것과 같이 마감은 빨간 선 위에서 해주고 다음 날은 빨간 선에서 시작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매수 심리 유지 구간인데요. 아래로 빠지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하락하지 않고 잘 지켜주니 매도하려는 마음이 다시 홀딩으로 바뀌면서 매도의 물량은 줄고 매수의 물량이 커지면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같이 지켜줬죠. 금요일은 목요일 장 마감에 있었던 메타, 아마존의 주가 상승으로 더 상승을 이어가다 장 마감에 생뚱맞은 미국의 보복 공격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쟁 이야기로 생뚱맞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증시판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몇 주, 몇 달 전에도 시리아 공격에 대한 미국 뉴스가 있었는데 크게 부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죠. 전체적 뉴스가 올라오는 제가 보는 곳이 있는데 하나의 뉴스가 나오면 복사해서 연이어서 나오는데 그 뉴스는 두 곳에서만 올라오고 다른 별 뉴스 같지 않은 뉴스들이 올라오면서 그 뉴스가 묻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후엔 당연히 잠잠해졌고요. 전쟁이나 어떠한 공격이라는 것으로 증시에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은 다들 겪어보셨기에 알고 계시죠? 지금은 영향을 줄 거다 말 거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그냥 지켜보면 좋겠고요. 파월의 연설 이후 증시가 반등하니 나쁘게만 볼 필요 없다, 해석이 좋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에 관심 없고요. 그래서 저는 파월의 이야기를 해석하기보단 미국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말도 많은 금리 인하. 이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우선 미국의 문화를 조금 알고 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문서, 서류, 통계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보니 통계랑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거죠.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서 통계랑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면 사장은 지표를 가져와라. 지표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럼 아닌 거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FMC 있을 때마다 라이브를 하죠. 그때마다 대체 어디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거냐고 하면서 화를 좀 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파월이 딱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내려가는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것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만 그렇고 물가는 종목군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지출되는 종목군에서는 내려간 게 뭐가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를 꼽자면 기름값. 지금 미국의 차 기름값이 엄청 떨어지고 있고 떨어졌습니다. 유가의 하락.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유가를 하락시키는 거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유가가 하락한 것, 그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고 그냥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켓 가서 장볼 때마다 놀라서 아직 먹거리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말고 그 외에 미국 지표를 보면 좋게만 나오니 파월 연설이나 옐런 장관도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금리 올리고 해서 지표를 조절하고 보는 것과 같이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합니다.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지표나 뉴스에서 보는 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지표도 설문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도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너무 길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요. 거기에 성의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보이지도 않고요. 직접 관리인이 설문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직원이 설문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표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이긴 한데 변동성을 만드니까요. 하지만 본질은 알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그럼 메타,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지 사도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장은 주식에서 잘못된 문장입니다. 기업 분석을 하고 적정 주가를 구하는 필요 없는 주식 정보를 보면
주가가 싸다는 둥, 향후 기업이 발전성으로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둥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주식 초보자로 남는 일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의 경험이 없을 때 했던 말과 찾아본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봤는데 아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겪어보지 않은 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에 운영을 했던 부분은 500 밑에서 매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 구간 매수를 마지막으로 지금은 수익을 즐기고 있습니다. 500 부근에서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건지 사도 되는 건지였는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가 떠오른다면 그때가 진정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각성하고 앞에 이렇게 깔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상황이 오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포모가 온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상황이 오면 매수하고 하락할 것 같으면 매수 안 하고 무서우면 안 하고 매수했는데 하락시 대응을 할지 모른다. 난 아무 생각이 없다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주식은 하루하루 추적해 나가는 것이기에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장 마감까지의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먼저 엔비디아. 지금 상황에서 꼭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그러니까 열리는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간이 698에서 높게는 713 구간. 제가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 참고하고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저는 매수 매물대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 월요일에 눌림이 나온다. 매수 유지 심리 구간 650에서 645 구간. 매수 매물대 630 구간. 둘 중 한 군데서 판단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메타는 470 구간. 매수 유지 심리 구간. 455에서 450 매수 매물대. 역시 상황에 따라 둘 중 한 군데에서 매수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장 마감으로만 만들어진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시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말씀드린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하락하면 다음 대응 전략으로 넘어갈 거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식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하는 겁니다. 주가는 어느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 심리가 죽습니다. 증시 분위기도 안 좋게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가 죽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증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중소형주는 어떤지 보시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면서 주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계좌가 올라야 내 계좌가 오르는 게 주식의 원리니까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하고요. 지금까지 본 증시로만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증시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